안녕하세요. 이곳은 순수창 장문학이 싹 트는 동네.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소나랑입니다. 함께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제3편,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걱정과는 달리 그녀는 직무에 성실히 임했다. 항상 남보다 15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책상을 깨끗이 닦아놓고 남자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모닝커피를 들고 왔다. 출장 갈 사람의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도 챙겨서 깨끗한 봉투에 함께 담아주었다. 남자 직원들은 처음엔 그녀의 도움을 어색해하였지만 이내 달라진 분위기를 즐거워했다. 직원들은 출장의 압박감에 항상 가슴이 눌렸고 시간은 늘 촉박했다. 여러 관계 부서를 뛰어다니며 준비하다 보면 무언가가 빠진 듯 항상 불안해했다. 그러나 이젠 일부분이라도 믿는 구석이 생기니 마음이 한결 안정되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녀가 일체 말이 없고 무표정하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걱정했다. 그동안 우리 부서는 긴 기간을 늘 같은 멤버가 서로 부딪히며 일하다 보니 묘한 타성이 생겼었다. 불평불만을 자주 쏟아놓았다. 급한 업무를 뒤로 미루는 일도 잦았다. 동료 간에는 말다툼이 자주 일었다. 사무실 분위기는 항상 모래밭을 걷는 것처럼 서걱거리고 무거워졌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회사에서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불평할 것도 없었다. 분위기가 그러하니 생각지 못한 엉뚱한 에러도 자주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툼의 소지가 되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한동안 고심했다. 분위기를 바꾸려면 인적 쇄신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요원은 특수해서 다른 부서에 간다면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은 뻔했다. 또한 다른 부서 요원이 우리 부서에 적응하려면 한두 해가 가도 어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직원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남자 직원들 사이의 삐걱거림을 어느 정도 여직원이 메워준다면 분위기는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새로운 아이템의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했으니 명분은 충분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더는 여직원의 채용을 금지했다. 사실 부서마다 별 필요도 없는 여직원을 과하게 보유한 탓이었다. 여직원이 과하다 싶은 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더니 업무량이 어쩌고 엄살 떨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래서 간부 회의를 열었고 그때 생산부서에서 그녀를 받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렇게 떠밀려 온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녀는 보배였다. 그녀가 온 후 첫 월말이 되었다. 그달은 신규 아이템의 첫 매출 보고가 있는 달이었다. 사실 신규 아이템은 회사에서 새로 투자한 전자부품으로 후일 별도로 독립을 시킬 계획이지만 아직 그 공장 내에 영업부서를 갖추지 못했기에 당분간 우리가 딜리버리 업무만 떠안았다. 업무량은 하루에 10대 건 남짓한 소량이었다. 그러나 그 제품은 항공수송이 주축일 만큼 국제적 프로젝트여서 임원의 최대 관심사였다. 나는 그녀에게 월말 일주일 전부터 보고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라 당부하고 별 신경을 쓰지는 못했다. 월말이 되자 그녀는 잊지 않고 집계표를 가져왔는데 한눈에 봐도 틀렸다. 나는 숫자에 민감하여 집계 없이도 어느 정도는 답을 예측한다. 다시 검토해보라며 그녀를 돌려보내는 내 마음이 조심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녀가 허겁지겁 집계표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 일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그녀의 얼굴이, 특히 눈 주위가 까칠했다. 어쩌면 밤새워 그 일에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계는 달라지기는 했지만 또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날 오후 그녀와 함께 집계에 매달렸다. 그녀가 집계에 혼선을 빚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많은 형태적 분류와 기능에 따른 분류, 수요자 구분 등이 서로 뒤섞여 애매하게 돌아갔다. 전표 한 장에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품목들을 한 줄 한 줄 항목별로 일일이 발췌하며 다시 세분해야 했다. 아직 전산화하지 못한 문제였다. 우리는 시간 외 근무를 시작했다. 두세 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림없었다. 집계를 모두 끝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워졌다. 그녀만은 일찍 퇴근시켰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줄 몰랐다. 난 그녀가 여자라는 것도 깜박했다. 어이쿠, 벌써 시간이 이리 됐나? 내 실수야.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어서 퇴근해. 나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서둘러 퇴근을 종용했으나 그녀는 오히려 나더러 퇴근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나는 이왕 늦은 거 보고서까지 완성하고 퇴근하겠다고 했다. 여러 가지 분석을 도표로 작성하여 보고서를 완성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뜻밖의 보고서를 완성할 때까지 옆에서 돕겠다고 했다. 집에서 걱정하지 않겠느냐 물으니 현장에서는 자주 겪는 일이란다. 하긴 이 시간에 퇴근했다가 출근하기도 어중간한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남녀가 단둘이 밤을 지새웠다는 것은 타인의 눈에는 유별난 사건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커피를 끓여주기도 하고 집계표를 재점검하기도 하며 나를 도왔다.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보고서를 완성하자 곧 멀리서 먼동이 터왔다. 그때 당직 사령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 예, 바쁜 보고서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소등이 되지 않아 몇 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가 새벽 5시였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든 잠시라도 눈을 붙여보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체조도 하고 산책도 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으나 바람이 상쾌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랬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피어났다. 말수도 점차 많아졌다. 옷매무새는 깔끔해지고 얼굴도 단장했다. 그녀가 이제야 여자로 변해가고 있었던가 대리님 잘 다녀오세요. 하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출장을 다녀온 사람에게는 그동안의 서류처를 내밀며 회사나 부서 동향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남자 사원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어리둥절했으나 곧 그녀의 풋풋한 활기에 합류했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간 동료들 간에 있었던 말다툼이나 긴장된 분위기는 씻은 듯 사라졌다. 하루는 이 대리가 출장 중에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여 그녀를 기쁘게 했다. 그러자 남자 사원들은 서로 경쟁하듯 그녀에게 선물 공세를 펼쳤다. 짓궂게 브래지어나 팬티를 선물하기도 했다. 남자 사원들은 출장 중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그녀에게 맛깔스럽게 늘어놓기도 했다. 더 나아가 낯간지러운 이야기도 곧잘 하였다. 버스 여행 중 옆자리에 앉은 여자를 이렇게 저렇게 하여 결국 잡아뜨렸어. 잡아뜨리다니요? 따먹었다는 얘기지. 그녀에게 성추행이 될 수 있는 얼굴 뜨거운 농담도 던져졌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럼 없이 모든 농담을 되받았다. 성공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하루는 탈의실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질 않았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불러보았다. 그녀가 나왔다. 눈 주위가 붉고 화장이 뭉개져 있었다. 눈물을 흘린 자국이다. 나는 왜 그러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산실에서 월말 집계를 주지 않아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어눌하게 답했다. 준비가 덜 된 모양이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정 그렇다면 내일 보고해도 되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쏜살같이 탈의실로 달려갔다. 다시 울음보를 터뜨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즉시 전산실로 달려갔다. 전산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두세 명의 전산실 직원이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너희들 우리 여직원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별일 없었는데요? 컴퓨터 앞에 앉은 통통한 녀석이 잔뜩 긴장하며 대답했다. 지금 우리 여직원이 펑펑 울고 있다. 별일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요. 그저 농담 좀 했을 뿐인데 행안이 나가던데요? 통통한 녀석이 빨개진 얼굴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끔벅끔벅했다. 이때 뒤에 앉아 지켜보던 과장이 한 소리 한다. 남의 사무실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거 옳지 않소. 걸레 같은 강성 노조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야?
권례라니.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봤냐?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당신은 지금 나를 모독하고 우리 부서를 모독하고 있다. 네, 가만두지 않겠다.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음침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전산실은 여직원을 희롱하기 좋은 장소다. 그들은 그녀에게 강성노조 정신대라는 꼬리표를 끝까지 붙여놓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가 당했을 치욕이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런 가해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는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상부에 보고할까? 그러나 상부에서도 그녀의 편을 들어줄지는 의문이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터덜터덜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에 돌아온 나를 그녀가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다. 마음은 어느 정도 가라앉힌 듯했다. 앞으로 전산실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쪽 일은 내가 하겠다. 순간 그녀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참으로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나저나 수시로 협조를 구해야 할 전산실에 그렇게 전쟁 선포를 해놓았으니 앞으로의 일도 걱정되었다. 항상 아쉽지만 여기서 3편은 막을 내리고 곧 종결편으로 모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기도 부끄럽네요. 끝편 기다려주실 거죠? 소나랑이었습니다.